특히나 이번 계엄 사건, 계엄 그 사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방첩사의 여인영 사령관입니다. 특히나 여인영 사령관은 작년부터 이번 계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뭐 군사 동원에 관련된 계획들, 그리고 포고령을 비롯한 사후 조치에 관한 것들도 전부 다 단독으로 기획을 한 게 맞는데, 이게 방첩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획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6번 기사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방첩사 출동 인원들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부당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한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인영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에서 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 통의 전화 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 명령을 하달했다는 거지요. 이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을 하긴 했지만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습니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여인영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의도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방첩사 벙커로 끌고 와라라고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체포조들이 전혀 활동을 안 했다. 오히려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는 거고요. 선관위 갔던 데는 애초에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복사를 해갖고 나오라 그랬대요. 내부 데이터를 복사를 해갖고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명령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말로는 아직 선관위 서버에 어떤 형태로 접속했다는 로그 기록이라든지 나머지 해킹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또 박선원 의원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로또 번호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킹 가능하다 사후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서버를 복사해서 갖고 나간다면 그걸로 갖고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에서 해킹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 내부에서는 무슨 짓을 못했지만 나중에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힌트들은 팁은 다 가지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폰은 둔 상태에서 복제 폰을 만들어서 갖고 나갔을, 복제 서버를 만들어서 갖고 나갔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들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박스를 담아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 똑같은 서버를 가지고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킹을 해가지고 이걸 조작해서 선거에 대한 어떤 부정시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원본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복사 서버가 나중에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원본이 그대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 해킹을 하거나 무언가를 그렇죠. 획책할 가능성. 그거를 획책하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복사를 해서 갖고 나왔는데, 자기들이 포렌식에서 이 서버를 확보를 해보니 이미 대선이 아니라 총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뭔가 조작이 일어난 걸 확인했다라고 시비거리를 낼 수 있을 건데,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원본하고 니네들이 복사해 갔다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자. 어디가 그런 차이가 나는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이걸 갖다가 증거로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무사가 지금 방첩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달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주도로
선관위와 관련된 걸 민간 전문가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이 이후에도 뭐 어떤 짓도 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시켜 달라는 꼭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들어가 보면 선관위에 있는 원본 서버는 절대 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깡통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원본 자체를 깨끗하게 그냥 백업에 지워버리고 복사본만 들고 나왔고 이게 유일한 증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조작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방첩사가 이와 같은 선관위 서버와 같은 사이버 범죄나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이번에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탈취해 간 게 합법적인 자료의 확보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우리도 모르게 올 4월 달에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네, 룬이 지난해 3월 22일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한 후 약 한 달 만인 4월 18일에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룬 방문 직전에는 또 이상민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충암고 출신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식사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방첩사는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투입한 병력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죠. 이 개정령에 따른 활동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얼마나 꼼꼼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야,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진짜. 애초부터 부정선거를 해갖고 민주당을 조져버리려고 3월 달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준비를 하고 심지어 법령까지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방첩사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저거 선관위 서버를 뒤져도 이게 불법이 아니게끔, 불법 증거가 아니게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 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재점화가 안 되려고 하면 방금 문화나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지금 이번에 선관위를 어떻게 했거나 3시간 동안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조작이나 서버에 대한 어떤 그 조작질이 없었다고 하는 거를 빨리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방첩사가 이와 같은 작전을 지시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함께 그 당시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기타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니까 뭐 사진 자료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전부 압수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도로 이루어진 압수였고 작전이었는지를 철저히 밝히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지금 이 계엄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얘기들과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얘네들은 절대 우발적으로 단순하게 뭐 몇몇 지휘관들이 작당을 해갖고 한 3, 4일 만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정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상 김영현의 큰 꿈은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영구 집권을 감안한 이와 같은 쿠데타 음모를 꾸준하게 2년 반 동안 진행해온 인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들의 수족들인 한동훈을 비롯한 추경호를 비롯한 그 내부 수족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엄 후에 국가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 모의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놈들을 통째로 다 적출해버릴 수 있는 계기를 삼아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아직 군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2부 순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